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현재 한국 경제가 마주한 정말 곤란한 딜레마에 관한 겁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외통수, 바로 체크메이트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이쪽으로 가도 저쪽으로 가도 불리한 결과만 기다리는 아주 어려운 문제죠. 자, 그럼 이 문제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아주 단순한 선택의 문제로 한번 바꿔볼게요. 만약 여러분이 한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는 자리에 있다면 이 두 가지 선택지 앞에서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어요? 자, 질문 나갑니다. 매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28조 원에 달하는 돈을 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파는 모든 물건에 말 그대로 25%짜리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냐, 둘 중 하나를 골라야만 합니다. 정말이지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이죠. 근데 이게 바로 지금 한국 경제가 마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26년 1월 어느 날 아침, 이런 소셜미디어 포스트가 딱 올라온다면요. 이 가상의 시나리오처럼 단 한 줄의 글이 한국 경제 전체를 순식간에 공황 상태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상상 속 이야기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너무나 현실에 가까운 시나리오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어느 쪽을 골라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바로 통화 위기.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해서 결국 우리 모두의 지갑이 얇아지는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체크메이트 상황의 진짜 무서운 점입니다. 자, 그럼 이 위협의 한가운데 있는 관세라는 거, 이게 도대체 뭔지부터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죠. 관세,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다른 나라에 우리 물건 팔 때 내는 입장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놀이공원 가려면 입장권 끊어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놀이공원, 즉 시장에 물건을 팔기 위해 내야 하는 세금, 그게 바로 관세인 거죠.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에서 꽤 잘 팔리는 한국 차가 한 대에 4만 달러라고 쳐보죠. 기존 관세가 15%일 때랑 25%로 올랐을 때 차 한 대 팔 때마다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만 무려 4천 달러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500만 원이 넘죠. 이러면 가격이 확 오르니까 당연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차가 덜 팔릴 수밖에 없겠죠. 아니 근데 미국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관세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걸까요? 그 배경에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 오갔던 아주 거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한미 공동설명서 JFS라는 문서입니다. 예전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우리 이렇게 하자 하고 합의했던 내용인데요. 바로 여기에 담긴 한국의 약속이 지금 이 모든 위협의 빌미가 되고 있는 거죠. 그 약속의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무려 3,500억 달러예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거의 480조 원이 넘는 돈인데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대한민국 1년치 나라 살림의 70%에서 80%에 해당하는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이 3,500억 달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1,500억 달러를 들여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일으키는 데 쓰는 거고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반도체나 배터리, AI 같은 미국의 첨단 산업에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의 핵심은 이거예요. 한국이 우리 미국에 이만큼 투자해? 그러면 높은 관세는 피하게 해줄게. 이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이걸 두고 사실상 보호세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엄청난 투자를 하려면 법을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당은 약속 안 지키면 25% 관세 폭탄 맞아서 우리 수출 다 망한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면에 야당은 이건 투자가 아니라 나라를 갖다 바치는 조공이다. 국내 산업 다 망하고 일자리 다 뺏길 거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거죠. 특히 이 조공이라는 단어가 좀 민감하잖아요.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국민 정서를 자극하는 면도 있고요.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동안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왜 이게 바로 체크메이트 상황인지, 왜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다고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경우.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달러를 마구 사들여야겠죠.
그럼 시장에 달러 수요가 폭발하고 우리 돈은 밖으로 줄줄 새 나가니까 원화 가치는 떨어집니다. 즉, 환율이 오르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길. 약속을 어기고 관세를 맞는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물건에 25% 세금이 붙으니까 너무 비싸져서 수출이 확 줄어들겠죠. 그럼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의 양도 팍 줄어들 거고요. 달러가 귀해지니까 역시 원화 가치는 떨어지고 환율은 오릅니다. 보세요. 결국 이쪽으로 가나 저쪽으로 가나 환율 상승이라는 똑같은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최악의 시나리오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큰맘 먹고 약속대로 돈을 다 보냈는데 미국이 갑자기 다른 핑계를 대면서 관세를 또 때리는 경우예요. 이건 뭐 돈은 돈대로 쓰고 뺨은 뺨대로 맞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기업들은 손 놓고 있는 걸까요? 지금 어떤 대책들을 고민하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전략이 거론되고 있어요. 첫째, 지연. 어떻게든 협상을 해서 관세 맞는 날을 좀 미뤄보자는 건데 이건 뭐 폭탄 돌리기죠. 근본 해결책은 아니고요. 둘째, 분할.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기업들이 알아서 각자 협상하라는 건데 이러면 나라 전체의 협상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셋째, 방어. 우리가 갖고 있는 외환 보유고, 그러니까 비상금을 풀어서 환율을 막는 건데 이 비상금은 무한정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도 한계가 명확하죠.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알아서 다른 시장을 뚫는 다변화. 근데 솔직히 미국만큼 큰 시장을 갑자기 어디서 찾겠어요. 보시다시피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조금만 더 멀리서 떨어져서 보면요. 이게 단순히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 질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거든요. 한때는 전 세계가 다 같이 문을 열고 자유롭게 무역하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 시대가 저물고 있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먼저다. 우리 이익이 최우선이다 하는 이런 보홈무역주의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얼마나 불리한 위치에 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나라는요, 나라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가 넘어요. 독일도 높지만 우리 정도는 아니고요. 미국은 10%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경제의 문을 걸어 잠그면 잠글수록 우리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받는 충격은 훨씬 클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대한민국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해요. 모든 나라가 자기만의 경제 성벽을 높이 쌓아올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무역으로 살아남아야 하는 나라들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이 질문은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숙제가 되었습니다.